이게 기본소득의 형태로 바람직한지 복지의 증진의 형태로 바람직한지는 뭐 판단의 영역이겠죠. 그러나 만약에 28조 원 정도를 29세 이하 청년들, 아동들,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장애인, 농어민들에게 제대로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의 가처분 속도 늘어나고 그걸 통해서 경제도 활성화되고 기업의 매출도 늘어나고 투자 기회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이게 공짜입니까?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방식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임금 양극화를 시정해서 소득 배분을 높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그 예산이면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지제도라고 하는 기존의 사대보험과 그리고 또한 사회 취약층과 근로 능력을 상실한 장애인, 노인, 빈곤, 아동 보육에 대해서 그 돈을 저는 쓰겠다. 돈이 네, 우선적인 순서에 있었으면 네. 저는 견해가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저기 최성 후보님, 네. 법인세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법인이 사내유보금이 무려 770조가 넘어지고 30대 재벌만 네. 경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재벌들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복지 확대를 위해서 또는 국가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증세를 해야 된다면 네. 법인세를 먼저 해야 합니까? 소득세나 뭐 이런 것들, 부가세 이런 걸 먼저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님이 관심이 많으신데 네.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도 많고 그렇지만 일단은 전반적인 소득의 불균등 현상이 오는 데는 재벌 중심의 이런 특혜적 구조가 많기 때문에 법인세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논의를 할 때는 네. 후보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충분한 그 개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만 네. 저는 우리 후보님의 어떤 재벌 중심의 어떤 제왕적 구조 또 그를 통한 어떤 이 세수의 확보 부자 증세 이런 부분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세 증세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마지막에 올리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신 거죠? 뭐 그건 또 따로 제가 네, 토론할 때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최선 후보님 혹시 공직자로서 했던 공약 이행률이 몇 %나 되십니까? 네. 뭐 아주 높은 편입니다. 어떤 네. 근데 그 대목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면 아니 잠깐만. 우리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아니 잠깐만 일부도 물으셨으니까 90 몇 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이제 공직자가 저희들 때도 보고를 해요. 초반에 우리 이행률이 80% 90%면 저는 혼냈어요. 공직의 네, 이행이라는 것은 공약의 이행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잣대가 있고 그것의 제 얘기할 내용적인 기회가 부분이기 별로 없어서. 때문에.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공약 이행률은 자체 평가가 아니고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평가한 건데 제가 보기엔 안 지사님도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최 지사님 저도 매니페스토 뭐 항상 대상 받았습니다. 공직자가 한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정말로 공직자의 자질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이게 보증도 없고 담보도 없이 오로지 그 정치인의 말만 믿고 그야말로 국가 권력과 우리의 미래를 통째로 맡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새로 이걸 맡길 때도 저는 공직자들은 과연 공직자로서 한 약속을 제대로 지켰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물론이죠. 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답변이 끝난 겁니다.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저는 정리 삼아 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을 하긴 좀 어려워서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강자들의 규제를 포갑적인 행포를 억제하는 겁니다. 제가 재벌을 해체하자는 게 아닙니다. 재벌 기업들을 재벌 가문들의 부당한 지배로부터 독립시켜서 재벌 기업들이 그야말로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재벌 해체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보기엔 너무 좀 과도한 말씀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봤더니요. 실검에 오마이TV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불꽃 튀는 여러분들의 상호 토론 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진행해서 네. 어떻든 또 좀 이렇게 공정한 네. 후보 간의 시간 배당도 중요하지만 네. 내 후보가 네. 좀 이렇게 균형적인 토론이 되도록 네. 잘 좀 이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까? 제가 잘 못하고 있군요. 아니 잘하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문재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은 모두 15분입니다. 방금 우리 최승 후보님은 최승 후보님의 어떤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질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일종의
이재명 시장님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서 다시 또 최수홍 후보님께 좀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못한 답변 말씀해 보시죠. 이야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님이 이야기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 정치권이 또는 행정가들이 너무 많은 말을 뱉어서 실질적인 성과 중심보다는 너무 파퓰리즘적이거나 아니면은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건 저는 전적으로 우리 후보님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후보께서 공약 이행률을 이야기를 할 때 뭐 우리 안 후보님 마찬가지 다 이제 웬만한 지자체에 다 대상들을 많이 받아야 열심히 한 분들은,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자 어떤 공약을 이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형식적인 공약을 이행하는 것도 있고 내용적인 것도 있고, 또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5조 투자에 20만 개 일자리 창출을 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평화통일 특별시를 추진하겠다. 이건 공약이 100% 이행될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형식적인 공약 이행률도 중요하지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얼마나 핵심적인 정책을 펼쳤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전달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까 우리가 뭐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또 복지를 또 늘리기 위해서는 이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어떤 세금으로부터 먼저 이렇게 늘려나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주동 면밀한 설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재원 규모와 그것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또 세수 정대를 서로 이제 비교해가면서 해야 될 텐데 우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 말하자면 서민 정세를 통해서 고소득자들과 저소득자들 간의 이 세금 조세, 이 공정, 평등 이런 부분이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는 하위 20% 우리 소득자보다 상위 20% 소득자들의 그 세금이 한 3배 정도 빠르게 늘어났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거꾸로 하위 20% 소득자들의 조세 부담이 상위 20% 조세 부담보다 한 3배 오히려 빠르게 늘어났거든요. 역진된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말씀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이재명 후보님하고 문 후보님하고 논쟁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이제 우리 사회가 과거에 너무 재벌 중심의 성장 전략을 펼면서 그야말로 1%의 어떤 재벌 또 최순실 유의 어떤 상위 특권층만을 위한 사회가 보니까 불공정 사회가 폭발됐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님이 기본소득이라든가 또 특권적 재벌 구조의 어떤 이 세수 구조, 법인세 인상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법인세의 증세를 통한 정상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대시켜서 4차 산업을 육성하고 또 남북 간의 위기 관리를 해내고 그다음에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과 여러 가지 또 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세수의 증대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중앙적 구조와 지금 지방의 이 소득 불평등 구조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어도 한 나라의 국정 운영을 마지막 마무리 드릴게요. 한 나라의 국정 운영을 할 때는 어느 한 군데 필이 꽂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구조적인 원인, 주요 원인,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종합적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그 점 뭐 동의하고요. 이 법인세의 경우도 우리나라 법인세 그 이렇게 명목 세율의 그 최고 세율이 OECD 평균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22%인데 OECD 평균은 22.8%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인세율을 우리가 30%로 명목세율을 이렇게 높여버린다면 그러면 세수는 늘지 몰라도 오히려 우리 경제를 크게 위축시키고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게 되겠지요. 그래서 법인세 정세에 대해서도 우선 실효세율을 높여나가고 또 최저한 세율을 높여서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을 높여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이후에 또 명목 세율의 인상에 대해서는 좀 더 주도 면밀한 검토하에 행해져야 된다. 네. 인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공감하는데요. 문 후보님 말씀에 한 말씀 좀 추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든 그동안에 우리가 이 박정희 시대 이래로 재벌 중심의 성장 전략을 해오면서 거의 모든 성장의 수혜가 1%의 재벌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인세에 대한 실효세율이든 명목세율이든 옮기는 데 따르는 부담도 있지만 다른 이를테면 서민들이나 또는 절대다수의 시민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갖는 이 세수 증대에 따른 또는 증세에 따르는 예. 문제점에 비한다면 그래도 재벌이 1%에 10%의 이런 특권층들이 그 부담을 안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하십시다. 우리 안희정 후보님은 이렇게 삼농혁신